빌더들의 피드백은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피드백을 통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다듬으며 마지막 최종 발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1등을 거머쥘 더 테이블의 최종 우수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까요? 진짜 해볼 만한 싸움 같지 않나요? 제일 유리한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께 피드백 얻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다 반영을 시켜서 발표 워낙 잘 하실 거니까. 그래도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테이블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피칭.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세션은 팀당 10분 진행이 되고요.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좀 궁금한데 공장 현장 내에서도 업무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들이 다 깔려 있었을 텐데 얘네가 커버를 굳이 안 하는 건 아닐까? 이게 해서 돈이 되는 거였으면은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영역에서 실제 컨설턴트를 들여서 1년에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활동을 하시던 컨설턴트 선생님분은 정작 이런 프로세스들은 아날로그에 아직 머물러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표준화해서 앱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앱을 여태까지 안 만들었을까요? 앱은 20년 전에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답변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런 게 왜 없었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지금 AI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컨설턴트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이 질문이 안 나오죠. 왜? 그때는 AI가 없었으니까. 지금 AI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맞는가부터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여기에서 검증된 이론과 AI 기술 융합을 하려면 뭔가 문제를 포착해서 이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겠다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약간 타깃이 다른데요. 저는 직장인들의 문제를 찾아서 그 해결책을 이미 기존에 검증된 이론들을 직장인에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저는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자료를 보면은 직장인들의 80%가 매일 1시간에서 4시간씩 업무를 미룬대요. 근데 그거는 근무 태만이잖아요. 그러면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기업도 손실 보고 경제적인 손실도 있으니까. 기업한테 팔 거면 너네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안 미루게 습관을 만들어 줄게 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를 잘 해줄게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습관 형성이 아니라 업무 관리 서비스, 업무 관리 솔루션으로 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득하는 논리가 아까 닭 폐사 8만 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는 8만 원만 써놓은 거라 예를 들면 소는 더 많이 폐사하는데 그거는 20만 원 든대 라는 내용을 같이 써놔요.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체감이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냉각수랑 냉풍기 안 썼나? 왜 안 쓰지? 이거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는 건 아닌가? 아마 시장에서 대체안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마트폰 말고도 다른 대체안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또 있을까요? 저희도 계속 이제 혹시라도 대체제가 있을까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속 저희가 찾아보다가 상품이 없는 걸 이제 알아서. 그러면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제 큰 제빙기가 필요한 게 현실이죠. 제품 자체가 환풍기 앞에 큰 얼음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온도를 낮추는 게 1차적인 방법이니까. 제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진 않는데 그냥 그럼 얼음 넣고 그냥 환풍기 돌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시장 진입이나 이런 게 전혀 문턱이 아예 없겠네요.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사업이라고 하면은 진입 장벽도 갖춰야 되고 이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럼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좀 고민해 보셨을까요? 아이템이 저기죠? 빗물. 네, 빗물 바지입니다. 합판 같은 경우는 이제 맨홀과 같은 재질로 사용이 돼 있어서 거의 사용 기간이 한 20년까지도 가능하고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제 마모가 됐을 경우에만 갈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마켓쉐어를 다 먹어, 다 팔았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없는 거네요. 왜냐면 또 20년씩이나 쓴다며. 너무 내구성 좋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아이템은 어쨌든 뭐 사회적 문제 등등도 다 훌륭하신데 방수량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이거를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궁극적으로 수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장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이 아까 225억 정도가 빗물을 하는데 든다고 말씀하셨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빗물 청소하는 게 업체가 나와서 네. 하루에도 수백 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노인 일자리 형성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에 깔린 이 배급망을 생각했을 때 인건비가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결국 공공기관이 거래처가 되려면 공공비용을 아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공공비용을 아껴주는 것이 정량적으로 설득이 되는가, 딱 두 가지거든요. 공공사업은 사실 또 단점이 뭔지 아세요? 확장성이 없어요. 한계 매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공공의 비용을 아껴주는 다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거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 대비해서 차별성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묶을 수 있는 당신네들만의 차별성은 무엇이냐. 해조류,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이런 원재료를 이용합니다라는 기능적인 지금 문구를 쓰신 거잖아요. 이걸로 만들면 더 싼가요? 이걸로 만들면 영양가가 더 높나요? 아니면 이걸로 만들게 되면은 뭐 좀 다른 효과가 있나요?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렇게 할 정도로 자료를 조금 정돈해서 하게 되면 훨씬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PPT를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스토리 기반의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제일 베스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강아지한테 씹는 재미가 있다든지, 결국은 최종의 인터페이스에서 이거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었던 것들이 수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조금 더 고도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바디처럼 락인 전략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바디 제품 하나 쓰고 나면 내가 10년 전에 잰 인바디 제품도 내 앱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 건강 데이터가 체지방이라든가 무게당은 다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려견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에 그냥 어디든 집어넣을 수 있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이 절대 이탈을 못 하거든요. 이 데이터가 이미 내 앱에 한 5, 6년짜리 이제 강아지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제품으로 못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좀 고객을 락인시키는 전략도 같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꼭 업데이트 시켜놓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최종 아이디어 발표만이 남아있는 순간. 각 팀들은 빌더들에게 들었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지막 아이템 고도화에 돌입합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어보셨더니 저는 약간 솔직히 나도 문제점 모르겠어. 문제점 회사 입장에서. 퇴사율 회사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싶은 거는 근무 태만 퇴사율 맞아요. 그냥 그거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 기피하고 아직 이해가 안 가지. 어떤 점이요? 미루는 습관이라 했잖아. 미루는 습관. 근데 이거는 그 개인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 문제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네, 원인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기업도 손실을 입고 본인이 결국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건. 근데 그 미루는 기간을 막 행복해하면서 미루는 게 아니고 막 해야 한다는 압박감, 스트레스, 불안 이런 거를 거쳐서 미룬단 말이에요. 그 미루는 과정이.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우울증도 높아지고 이런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문제점을 이렇게 찾았거든요. 제 사업은 뭐 나중에 뭐 피보팅 한다고 쳐도 지금 이거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디테크로 가야 돼. 그거 마우스 클릭률이랑 막 움직임의 빈도를 그거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키보드. 요즘에 그게 있으니까 방금 이 대표님이 물어봤던 거 있잖아. 납득을 못 시켰잖아, 지금. 약간 지금 이러다 끝났잖아. 그 부분들을 뭔가 정확하게 납득시킬 만한 논리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딱 취약한 점만 딱딱딱 잡혀서 맞았잖아, 지금. 문제 인식이 너무 명확하게 이해되는데 왜 이때까지 해결책이 없었어? 다 이거 물어보잖아, 지금. 온 사람들마다. 왜 중간 단계가 없냐, 그게 문제고. 일이 단순한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 인식만 끝내준 아이템이 돼버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뭐 만들까요? 그걸 좀 만들까요? 아니면 아까 대본 쓰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셨으니까 대본 먼저 써보실래요? 아 저는 원래 대본을 머리에 넣는 타입이라 아 그럼 머리에 있는 걸 꺼내볼까요? 생각은 비슷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순서대로 가지고 근데 난 또 조금 약간 상충하는 게 부산물과 프리미엄 하니까 약간 상충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산물을 활용하는 게 과연 프리미엄하고 이게 맞는가 생각했을 때 계속 그게 사실은 부산물이라는 말이 자꾸 걸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부산물이라기보다는 빼고 그냥 막히는 부분 뭐 없으십니까? 아이템이 막히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뭔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내 아이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왜 없었냐? 비용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야죠. 스마트팜 원래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최소 4천만 원. 닭 폐사 하나당 8만 원 정도 비용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럼 농장 하나당 보통 어느 정도? 보통 많이 죽었을 때 스프링클러를 작동 안 했을 경우에 100마리 이상씩 하루에 폐사를 하고. 그럼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피해액인데요? 4억이 나오긴 하거든요. 4억을요? 작동 안 했을 때. 작동한다고 하면 제가 일반 평균이란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한 7천만 원 정도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년 7천씩 피해가 발생하는데 왜 스마트팜을 안 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년만 투자해도 바로 원금 회수되는 걸 안 한다고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 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팜 설치 비용이 4천만 원이 아닌 거구나. 둘 중에 한 개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찾아볼게. 빨리 알아보시죠. 짧은 시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화된 아이디어들이 다시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참가자들은 아이템에 직면한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였을까요? 이사님 보셨을 때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으세요? 저는 빗물바지 하는 팀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2002년생 애들을 치고는 그 준비하고 있는 거나 조사된 게 물론 더 해야 될 건 많지만 이 정도 생각에서 디벨롭 한 거는 나이 치고는 저는 좀 인간 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양계장도 2005년생인데 아버지가 양계장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문제를 발견해서 이걸 하는 그거 자체가 일단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야. 맞죠, 엄청나죠. 일단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되게 훌륭했어요. 이것만은 충분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A급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B팀보다 B급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A팀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 팀을 어떻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디벨롭하고 그 스토리와 이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에 갈릴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서